집을 팔까 생각 중이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천 달러를 전략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엄청난 스트레스로부터 막아줄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NO입니다. 맞아요. No. 집을 팔 때 언제 과감하게 NO라고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NO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NO라고 해야 여러분들의 집을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에이전트한테 집을 팔려고 맡기거나 아니면 셀러가 에이전트 없이 혼자 팔려고 for sale by owner 하다가 오히려 집을 헐값에 팔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노라고 해야 하는 경우를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예요. 오늘 부동산 거래에서 노라고 해야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경우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경우를 다 듣고 이런 상황에서 주저없이 노라고 말해줄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자, 그럼 좀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 편하게 앉으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들어주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격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이 비디오를 다 보시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불시에 찾아와서 집 보여달라고 하는 손님. 특히 이 경우는 에이전트 없이 집주인이 직접 하는 for sale by owner일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집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서 있고 집 안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금방 끝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자주 팔아보지 않은 집주인으로서는 순간 혹시 진짜 바이오인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NO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매자인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보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구매자를 가장한 좀도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는데요. 집을 보다가 와이프 되시는 분이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하고 화장실을 썼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아주 귀중한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이런 알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투어로 올 때는 꼭 예약을 하고 와야 되고 pre-approval letter가 있는 serious한 바이어에게만 집을 보여주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애완동물과 어린이. 집을 보러 오기 전이나 오픈하우스 때 제 강아지 좀 데리고 가도 되죠? 하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절대 no, no입니다. 저도 애완동물 좋아합니다만, 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자리에서는 애완동물은 절대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고 칠 수도 있고, 영역 표시하고, 알레르기 문제 생기고, 여튼 애완동물은 집 보는 오픈하우스에 데리고 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 클로징 전에 공사 시작. 에스크로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바이어가 물어봅니다. 클로징 끝나기 전에 펜트 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클로징 되자마자 바로 이사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no, 절대 no입니다. 보험 문제도 있고 공사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공사하다가 혹시 바이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에스크로를 깰 수도 있고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바이어가 클로징 하기 전에 페인트 다시 하고 천장에 팝콘 실링 있는 거 없애고 클로징 하자마자 이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뭐 그런 요구 들어줄 수도 있지.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팝콘 실링에 아스베스토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스베스토스가 있는데 셀러가 그걸 디스클로저 안 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팝콘 실링을 없애고 나니까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2층에서 욕실에서 물이 샌 자국이 보인다던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집에 공사를 한다던가 작은 수리를 한다던가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클로징이 다 끝나고 열쇠를 건네준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어가 클로징 하자마자 바로 이사 들어갈 수 있게 준비 좀 하자라는데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제 말 믿으세요. 무조건 NO입니다. 네 번째, 조기 입주. 이사 날짜 좀 당겨서 일찍 이사 들어가면 안 될까요? 대답은 NO, 절대 NO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아파트 리스가 다 끝났는데 클로징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면 일주일 먼저 이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no라고 한다면 너무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답은 no입니다. 친구 집에 가 있던, 에어비앤비에 가 있던 그건 바이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래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바이어가 먼저 조기 입주함으로써 더 해야 할 법적인 서류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경험 많은 에이전트는 셀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다 해줄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살게 되면 테넌트 법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경험 많은 에이전트라면 셀러를 보호해야 할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no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전트 하겠다고 할 때 고모, 삼촌, 친구, 교회 집사님이 내가 너 집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수억 원, 7-figure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의 셀러는 살고 있는 집이 재산 제1항목이에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잘못 사면 리턴하면 되고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면 되죠. 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건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셀러분은 30년 동안 한 번도 집 사고 파는 거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경험 없거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익숙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도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어요. 친척, 친구분이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no,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부동산 거래가 100% 스무드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꼭 한 가지 일이 있고 낭패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 에이전트라면 아쉬운 소리 하기 힘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기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이 오가는 이런 돈거래에서는 그냥 제3자의 전문가와 같이 일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를 통해 집을 사거나 팔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손해보고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말도 제대로 못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 궁금하네요. 6번째, 가구나 개인 소유물 포함해서 팔아달라는 요청. 거실에 가구 아니면 잔디 깎는 기계 이거 같이 주면 안 돼요? 라고 개인 물품까지 집 가격에 포함해서 팔으라고 하는 집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no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적는 집 구매 계약서에는 집 가격뿐만 아니라 꼭 적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어떤 거는 포함이고 어떤 거는 포함되지 않는지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러분이 구매 계약서, 즉 오퍼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오퍼 가격이죠. 오퍼 가격을 얼마를 적었나를 먼저 보지 그 집에 어떤 물건이 포함되고 어떤 물건이 포함이 안 되는지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크로우가 잘 진행되다가 어떤 개인 물품이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옥신각신 싸울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에스크로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플라이언스 중에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스토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꼭 적어야 하고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파는 것이라면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걸 적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물건이면 포함이 안 된다고 집 매매 계약서에 미리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에스크로가 다 끝날 무렵에 거실에 아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어는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셀러는 이거는 결혼 선물로 선물 받은 거지 이사 나갈 때 가지고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집 가격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집 매매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지 않았다면 셀러는 그 샹들리에를 놔두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것을 사서 달아주던지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 매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돼서 파는 게 아니라고 미리 적으셔야 돼요. 집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 물건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요. 셀러가 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집 앞마당에 있는 레몬나무를 파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일에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레몬나무가 집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이건 NO라고 집 계약서에 미리 적으셔야 돼요. 7번째, 터무니없는 lowball offer. 요즘 바이어스 마켓에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후려치는 lowball offer를 가끔 봅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죠. 최근에 제가 파는 집 중에 150만 불짜리 집이 있었는데 100만 불의 오퍼를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노입니다.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는 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노라는 거죠. 하지만 에이전트 없이 혼자 팔려고 하는 for sale by owner 같으신 분들은 어떤 오퍼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오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카운터 오퍼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카운터 오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는 로우볼 오퍼를 받지 않으려면 처음에 가격을 아주 잘 책정해서 마켓에 내놓아야 해요. 그래야 일주일 안으로 제가 받는 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볼 오퍼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만일에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가격을 비싸게 내놓으면 이 사람은 요즘 주변 시세를 잘 모르는 아마추어구나 생각하고 가격을 아주 낮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와 가격 책정을 전략적으로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과도하게 긴 클로징 기간 요청. 보통 30일에서 45일이 적정하지만 60일, 90일, 100일 이상은 위험합니다. 이럴 경우 절대 NO입니다. 그 사이에 바이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모기지 이자가 갑자기 더 오를 수도 있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길게 끌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져요. 셀러분이 에이전트 없이 for sale by owner로 팔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가격을 제일 많이 쳐주는 오퍼가 제일 좋은지 알고 가격이 제일 높은 오퍼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가격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기간이 얼마이고 다운페이는 얼마만큼 하고 이런 것도 다 봐야 해요. 집 가격을 2만 불을 더 준다고 해도 다운페이 5%밖에 안 하고 에스크로 기간도 60일로 하는 오퍼보다는 집 가격은 2만 불이 더 싸더라도 다운페이가 50%이고 에스크로도 30일 안에 일찍 닫을 수 있는 오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2만 불 더 받으려고 에스크로 기간을 60일 아니면 90일짜리를 받아줬다가 바이어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론이 안 나와서 에스크로가 깨지고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이렇게 되면 그 집을 제값 받고 다시 팔기가 힘들어집니다.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 일을 하게 되시면 어떤 오퍼가 스트롱한 오퍼이고 확실히 클로징을 할 수 있는 바이어인지 프리-어프로블 레터를 다 확인한 후에 어떤 오퍼가 제일 좋은 오퍼인지 조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9번째, 터무니없는 수리 요청. 홈 인스펙션 기간 중에 벽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새로 칠해주세요. 부엌의 카운터탑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하얀 쿼츠로 바꿔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답은 NO입니다. 집을 계약했을 당시 이미 그런 상태였고 그런 점이 이미 집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런 요청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마켓에 내놓을 때는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절한 가격으로 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 주변 시세는 140만 불인데 집주인이 150만 불의 집을 내놓으면 운이 좋아서 150만 불의 오퍼를 받았다고 해도 바이어가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서 세컨드 토트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 봤을 때는 스테이징도 너무 이쁘게 해놔서 집 가격을 오버프라이스를 주고 들컥 계약을 했는데 스테이징 했던 가구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집에 허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집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안 고쳐주면 크레딧으로 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셀러가 강력하게 노라고 한다면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깨지고 이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온다면 누구 손해인가요? 100% 셀러 손해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셀러분들이 크레딧을 주고 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셀러가 강력하게 노라고 하고 에스크로도 안 깨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변 시세에 맞게 가격을 아주 잘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바이어가 이 에스크로 깨봤자 주변에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집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게끔 집 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게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10번째, 집 살 자격이 없는 구매자. 오퍼를 받긴 받았는데 프리어프로벌 레터도 없고 은행 잔고 증명서도 없는 바이어는 무조건 노입니다. 경험 없는 에이전트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퍼를 받게 되면 아주 익사이팅 되죠. 셀러도 익사이팅 되고 리스팅 에이전트도 아주 익사이팅 됩니다. 특히나 오버프라이스로 오퍼를 받게 되면 아주 익사이팅 되죠. 바이어가 프리어프로벌 레터랑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일주일 안으로 준비해서 주겠다고 하면 셀러는 그래 언제든지 준비되면 줘. 하고 오퍼를 받아주고 에스크로를 열게 됩니다. 에스크로 열고 3일이 지났는데도 EMD 보내지 않고 바이어는 여기저기 홈 인스펙션 하더니 여기저기 고쳐달라 수리 요청을 하고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합니다. 이런 수법 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over asking price로 살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물어놓고 그때부터 가격 흥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셀러가 가격을 안 깎아줘서 에스크로가 깨지게 되면 누구 손해인가요? 셀러 손해입니다. 에스크로가 깨지고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셀러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일단 물어놓은 다음에 가격 흥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면 셀러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이 실력 있는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경험 많은 에이전트는 아무 오퍼나 덥석 물지 않아요. 이 바이어가 정말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다 알아봅니다. 론 오피서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짜로 만든 은행 잔고 증명서가 아닌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수상하다면 그냥 거절하세요. gut feeling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본능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무조건 no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셀러도 만나고 바이어도 만나고 프로퍼티 매니저도 하다 보니까 테너트도 많이 만납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했던 일들이 꼭 뒤에 가서 탈이 나더라고요. 이런 오퍼는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이상한 테넌트는 처음부터 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하는 일들이 뒤에 가서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냥 노 하세요. 처음에 노 하지 못해서 나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서 눈에 핏줄 터지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 꼭 들으세요. 이번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있다면 같이 쉐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맞아 나도 그때 노라고 했어야 됐어 라고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실수를 보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집을 현명하게 똑똑하게 잘 팔길 바라며 남가주 지역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